할리 데이비슨 판매량 53% 감소, 루트원 카페 2주년 감사 이벤트 실시, 부산 남구 바이크 옥션 오픈 13주년 행사, 이륜차 사용 검사 제도에서 불합격 맞은 오토바이 사례들. 안녕하세요, 풍코코입니다. 오늘은 야마하의 R3를 타던 영상이 남아있어서 벚꽃발이를 하던 장면을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마하의 R3를 보내고 나니까 조금 그립네요. 시트고도 낮고 가볍고 제 최고에는 참 좋은 덩치를 가진 녀석이었는데 요즘 살짝 그리워지고 있지만 세대를 운용하는 것은 좀 무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를 했었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루트1 카페 이벤트 소식입니다. 루트1에서 2주년을 기념하여 세나의 최신형 기종인 60S를 총 20대나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응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마다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추첨 시 당첨자가 현장에 없으면 재추첨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매주 세나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루트1에 자주 가시던 분들은 최신형인 세나 60S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드타운 로드라고 하는 카페에 로얄엔필드 미디어 런칭 행사를 보러 갔는데 바로 옆에 루트1이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분들 혹은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세나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바이크 옥션 소식입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바이크 옥션에서 오픈 13주년을 기념하여 5월 3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딱 하루 동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HJC 헬멧 케어 서비스도 진행한다고 하고요. 구매 금액별 뽑기 이벤트와 매장 재고 전 제품 5%에서 30% 할인까지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토요일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돈을 모으면서 기다리다가 저런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딱 가서 오랜만에 쇼핑 한번 저렴하게 돌아주는 거죠. 득템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할리 데이비슨 관련 소식입니다. 요즘 할리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 할리 데이비슨의 작년 4분기 매출이 60%가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할리 CEO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할리 데이비슨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모터사이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했고 판매량도 53%, 즉 반토막이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판매 부진도 겪고 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까지 실시되면서 할리 데이비슨이 56% 관세를 유럽에서 맞는 등 상황이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 관세를 유럽, 캐나다 등이 매기면서 할리 데이비슨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유탄을 맞은 상황이고, 심지어 할리 데이비슨 최고 경영자인 오웬 자이츠 CEO가 이번 달 초 사임한 데 이어 고위 임원들도 회사 어려움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을 표명한 뒤에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CEO와 임원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고, 할리 데이비슨의 2대 주주인 H파트너스는 이사회의 구조 조정을 향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향후 닥쳐올 경제 상황 변화와 어려움에 대비해서 너무 비싸고 고급스러운 모델만 추구할 게 아니라 저배기량의 실용적인 모델들도 준비를 좀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 외에 많은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현재 이사회 내부에서도 말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할리 데이비슨의 관련 주식들도 현재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한국에서도 할리 데이비슨 광주점이 결국 폐업을 했었죠. 그리고 현재 대전점도 천안점과 합친다는 등 문을 닫느니 마느니 말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흔히 할리 망한다, 기흥 망한다, 이런 설레발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냥 설레발에 그치고 말았었는데 지금은 진짜 광주점이 문을 닫아버리고 본사 CEO가 물러나고 임원들도 사퇴하고 내부 투쟁을 하고 있고 매출도 반토막, 판매율도 반토막 나버리고 현재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평생 소모품 지원 이벤트 하고 1,500만원씩 깎아주더니 뭔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1억 6,600만 달러를 들여서 태국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게 유탄을 맞은 상황이고, 할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륜차 브랜드가 지금 경제의 어려움으로 같은 어려운 상황인 게 아니냐 하면은 의외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트라이언프, 혼다, BMW 같은 브랜드들은 오히려 현재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대배기량 오토바이를 제공하지만 저배기량 오토바이 모델들도 많이 갖추고 있죠. 트라이언프는 인도의 바자즈와 협업을 하면서 스피드 400이나 400X 등을 제작하고 있고 BMW도 G310 시리즈 등과 전기 오토바이 및 스쿠터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죠. 혼다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50cc부터 오버레이터급까지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저배기량부터 고배기량까지 모델의 다양화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할리 데이비슨은 CEO의 경영 철학이 조금 고급 노선으로 가버렸고 또 현재 할리 데이비슨의 팬층들이 할리에서 저배기량 저렴한 바이크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할리 측에서도 감히 그동안의 성공을 견인해왔던 기존 팬층의 의견을 함부로 무시하고 저배기량의 저렴한 바이크들을 제작하기가 어려웠고 이렇게 할리 데이비슨의 성공 동력이자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할리 팬들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다양성 확보를 방해하고 침체 핸드프로 빠뜨리고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혼다를 타시는 분들은 파이어블레이드를 타든 CBR60R을 타든 몽키 125를 타든 심지어 슈퍼커브를 타도 그냥 혼다 타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별로 그렇게 막 대놓고 차별을 두거나 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로얄엔필드나 트라이언프 등 여타 브랜드들도 뭐 인터셉터를 타는 사람이 메테오 350을 탄다고 같은 브랜드 타는 사람을 깔보거나 온네비를 타는 사람이 스피드 400을 탄다고 뭐 같은 브랜드 타는 사람인데도 깔보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유독 할리는 같은 할리 데이비슨 브랜드의 바이크여도 캬브레터가 아니면 진짜 할리가 아니지 라고 말한다든지 순행 할리는 할리가 아니야 그런 부드러운 건 할리가 아니야 뭐 말발굽 소리가 없는 건 할리가 아니야 엘보 엔진은 어쩌고 밀워키는 어쩌고 뭐 883은 저쩌고 이런 말이 좀 브랜드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격대도 비싸고 장르적인 한계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브랜드인데 겨우겨우 젊은 사람들이 할리를 사서 들어와도 아이언 883 땡! 나 때는 1000cc야는 할리 취급도 안 했어. 뭐 이런 좀 차별성 발언을 대놓고 하는 분들이 왠지 좀 있어서 할리에 들어오려고 하던 분들이 도로 튕겨나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안 그래도 비싸서 사기가 힘든데 사서 들어와도 인정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혼다데이나 야마하데이에 가보면은 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편이잖아요. 20대, 30대, 40대 같은 분들이 좀 주축인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유독 할리 마차 같은 할리 관련 행사에 나가면 나이대가 진짜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좀 백발이 성성한 형님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이대가 혼다나 야마하, 스즈키에 비해서 확 올라가 버리는데 전에는 단순히 할리가 비싸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할리 유저층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고여져 가고 있다. 신규 유저의 유입이 좀 정체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다루는 국내 유튜브 방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한국에서만 생기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었고 이게 스노우볼을 굴리듯이 점점 커지니까 처음에는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무시하고 그랬던 내용이 지금은 할리 CEO가 사퇴하고 임원단이 투쟁하고 사임하고 그러는 사태에 온 것이죠. 할리 데이비슨도 살아남기 위해선 전략 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은 이륜차 사용검사 제도 관련 소식입니다. 4월 28일부터 사용검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현재 엄청난 혼란스러운 양상이 보여지고 있죠. 공무원이나 검사소 직원들도 법령이나 규칙을 잘 몰라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엉뚱한 바이크를 불합격시키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불합격 맞은 사례로는 어떤 게 있는가 약간 좀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휠의 찌그러짐과 균열, 파손으로 인한 불합격입니다. 오랫동안 타오던 바이크를 중고 거래를 했는데 검사를 받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휠의 파손이나 균열이 발견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용검사 불합격을 받았고 현재 중고 바이크의 휠을 교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블랙박스가 번호판을 가려서 불합격입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부착 위치가 번호판 앞쪽이어서 블랙박스의 카메라가
번호판 숫자 일부를 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토바이 주인분이 블랙박스 카메라를 그 자리에서 탈거해버렸고 그걸로 합격을 받아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핸들라이저 장착으로 인한 불합격입니다. 핸들이 낮아서 핸들을 좀 높이려고 핸들라이저를 이용해서 업 핸들을, 그러니까 핸들을 좀 높여 놓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불합격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통상 5cm 미만으로 높인 거는 괜찮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 사용 검사에서는 핸들부 주위에 뭔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순정 부품이 아니면 죄다 불합격을 때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정보이고요. 심지어 줄자를 가져와서 직접 일일이 다 재어보면서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델명을 검색하면 재원표가 나오는데 일일이 재어보고 그 재원표랑 대조를 해서 수치가 순정과 다르면 불합격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음기의 경적 소리가 기존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서 불합격을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할 때 버튼을 일일이 다 눌러가면서 방향 지시등과 헤드라이트, 경적까지 다 울려보는데 이 소리가 고장 등으로 인해서 작으면 불합격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배기가스 불합격, 배기음이 너무 커서 불합격인 것도 있고 오토바이의 카울의 색이 순정과 달라서 불합격이 나왔다는 사례도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죠. 아마 빨강색 오토바이를 흰색으로 카울 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순정은 빨강색 레드인데 왜 얘는 하얀색이냐 뭐 이런 이유로 불합격을 맞아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는 불합격 사유가 아닐 텐데 왜 불합격이 떴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핸들바가 순정 핸들바가 아니라서 불합격된 경우도 있었고 시트가 원래는 2인승인데 싱글 시트로 달려 있어서 불합격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어 휀다가 없거나 짧게 절삭이 되어 있어서 불합격, 머플러가 순정 머플러가 아니라서 불합격. 아마 이 경우는 구변이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머플러를 바꾸시고 구조 변경을 받지 않으셨던 것 같고 사제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불합격, BMW 오토바이의 탑박스 미등이 나가 있어서 불합격, 번호판 등이 나가 있어서 불합격, 차대 길이가 순정과 다르게 차대 길이가 더 짧아져 있어서 불합격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좀 이상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오토바이에 누유가 있어서 불합격이 되었다는 썰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고요. 또 타이어가 예전에 펑크가 나서 지렁이로 떼어놨는데 타이어에 지렁이가 박혀 있다고 불합격을 줬다는 썰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렁이가 박혀 있다고 불합격을 주고 누유가 있다고 불합격을 주는 거는 좀 너무 이상해서 제가 제외를 했었는데 일단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4월 28일에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검사소 직원분들이나 공무원 분들도 사실 법이나 규칙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불합격을 준다든지 필요가 없는 서류까지 요구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면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에 설치한 윈드 스크린이나 탑박스 때문에 불합격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합격 사유가 아니라서 좀 이상하죠. 오토바이의 튜닝에는 경미한 튜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경미한 튜닝에 들어가는 부착물이나 드레스업 용품, 편의 용품은 불법이 아니며 구조 변경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미한 튜닝 대상을 보면 굉장히 대상이 많은데 핸들 밸런스 슬라이더 사이드박스, 너클가드, 탑박스, 윈드 스크린 등도 허용 범위만 지키면 엄연히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한 물품이에요. 윈드 스크린의 경우 주행풍 및 비산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물품이라는 말과 함께 높이 2m 이내이면 괜찮다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해도 합법이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품들을 걸고 넘어지며 불합격을 줬다는 건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도 현재 법 자체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검사 제도가 시행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무원분들도 현재 시행규칙이나 업무 편람 등의 내용,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리고 현재 직원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일 없이 기존 체제 그대로 사용 검사 제도를 추가해서 일을 늘려놓다 보니까 검사소 업무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검사소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검사소의 경우 아예 검사 예약을 인터넷으로 받는 걸 끊고 전화로만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차 관련 문의 전화는 거부하고 있는 검사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주먹 후보식으로 대충 밀어붙인 법인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심지어 3월 15일에 시도를 했다가 너무 엉망이어서 한번 미루어서 4월 28일에 재시행을 한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니 참 믿을 수가 없는 참담한 행정 수준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사용검사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을 일을 만드시는 건 최대한 좀 피하시고요. 명의 이전으로 거래를 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죠. 가급적 폐지를 하지 마시고 명의 이전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비용이 무려 5만원이죠. 비용도 좀 센 것 같고, 판매하기 전에 판매자가 미리 검사를 받아 넣으려고 해도 구매자의 신상 정보가 없으면 사전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요. 결국 구매자가 사용검사를 중고로 오토바이를 사와서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만약에 오토바이를 사왔는데 불합격이 나와서 번호판 등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구매자만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죠.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다시 오토바이를 가져가면 모르겠지만, 난 모른다, 배째라 시전하면 구매자는 돈은 돈대로 쓰고 오토바이는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 명의 이전으로 거래하는 걸 강제하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도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불법 튜닝 단속에 걸려서 원상 복구 명령을 받으면 일정 시일 내에 원상 복구를 해서 오토바이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폐지를 해버렸다가 다시 번호판을 달면 이런 기록들이 초기화가 되어 버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 튜닝을 하시고 다니시던 분들이 불법 튜닝 단속을 당해도 폐지해버리고 다시 그냥 판을 달면 끝나니까 이렇게 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냐, 결국 불법 튜닝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법까지 생긴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소문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루트원 카페 이벤트, 바이크 옥션 13주년 이벤트, 할리 매출 감소로 위기, 사용검사제도 불합격을 맞은 사례 등의 정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용검사 제도가 하루빨리 제대로 안정화가 되든 사라지든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